견고한 나무문이 설치되어 있고 그 나무문에는 2개의 아주 작은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이 구멍을 통해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오직 한 번에 한 사람만이 볼 수 있는 이 작품은요, 관객에게 마치 몰래 숨어서 이 여인을 훔쳐보고 있는 듯한 느낌과 상황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처럼 작품을 경험하는 공간이라는 것은 단순한 배경을 넘어서 작품의 확장이자 전시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됩니다. 예술 작품은 과연 미술관을 벗어나서도 예술 작품으로서 존재할 수 있을까요? 1917년 마르셀 듀샹은 공장에서 생산되었던 이 소변기를 구입하고 뒤집어서 알뮤트 1917이라고 서명한 뒤에 샘이라는 제목을 붙입니다. 이 작품은 뉴욕 독립미술가협회 전시에 출품되게 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 작품은 레디메이드라는 새로운 예술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20세기 미술의 가장 중요한 작품으로 꼽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탄생하고 50년이 지난 이후에 프랑스 아티스트인 다니엘 뷰레는 이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묻는데요. 과연 이 변기를 화장실에 가져다 두어도 여전히 미술품일 수 있을까라고요. 오늘은 예술 작품, 그리고 그것이 존재하는 장소, 둘러싼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마르셀 듀샹은 1920년 스스로 회화 작업을 중단하기로 선언합니다. 그는 기술 예술품의 제작 방식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이 레디메이드 작품을 통해서 새로운 예술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이는 아티스트들과 대중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킵니다. 60년대 듀샹의 명성과 인기는 가히 어마어마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거의 피카소를 능가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가 만든 이 작품들은 더 이상 장인이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 제작한 전통적인 예술품이 아니라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었던 이 기성품들을 예술로 변환시킨 것이었습니다. 듀샹은요, 이런 기존 미술 전문가들이 정의했던 예술이라는 기준에 저항하면서 예술을 제도적으로 카테고리화하는 이런 시도들에 대해서 비판을 가했습니다. 다른 개념 미술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1970년 뉴욕 현대미술관 모마에서 열린 개념 미술 전시 정보전에서 조셉 코스스는 개념의 본질을 탐구하는 작품을 선보이는데요. 하나 그리고 세 개의 의자라는 이 작품은 3가지 형태의 의자를 저에게 제시합니다. 첫 번째, 평범한 나무로 만든 접이식 의자, 그리고 그 의자를 찍은 사진, 마지막으로 사전에 등재됐던 의자라는 단어의 정의. 이 작품은 실제 전시장에서 사용되는 의자를요, 놓여져 있는 위치에서 찍은 사진으로 전시되기 때문에 전시될 때마다 매번 위치와 모양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서로 다른 맥락에서 의자라는 이 동일한 개념을 공유하고 있죠. 이 작품은 첫 전시가 끝난 이후에 미술관의 규칙에 따라 분류가 되게 되는데요. 의자는 디자인과로, 의자의 사진은 사진과로, 사전적 정의는 도서관에서 보존되면서 같은 작품이지만 제도에 맞게 해체되는 웃지 못할 에피소드로 남게 되었습니다. 19세기부터 대형 미술관들이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되면서 미술관은 예술을 경험하는 어떤 특별한 장소로 자리 잡게 됩니다. 미술관의 컬렉션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주하는 생활용품과는 다른 이 컬렉션이 가지고 있는 미적이고 공공적인 가치들을 미술관들은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캐롤 덩컨은 미술관을 궁전, 신전과 같은 마치 의례적인 장소에 비유하게 되는데요. 미술관이라는 공간은 종교적인 장소처럼 문화적으로 특별한 지위를 가지면서 어떤 교육적인 기능 혹은 정신적인 집중을 위해서 설계한 장소로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이 공간 내부에서 사람들은 특정한 태도를 갖고 행동하도록 권유되는데요. 자유로운 행동을 제한하는 안내판도 설치되어 있죠. 미술관이 제시하는 가치 있고 보편적인 목소리는 작품을 관람하는 사람들에게 시각화돼서 공개되고 있습니다. 듀샹은 여기서 우리가 공유하고 있었던 이러한 가치에 대해서 또 한 번 전복시키는 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1969년 필라델피아 미술관에 설치되었던 주어진 폭포, 점등된 가스등이라는 작품은요, 관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견고한 나무문이 설치되어 있고 그 나무문에는 2개의 아주 작은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관객들은 허리를 숙여서 구멍을 통해서 내부를 들여다보아야 하는데요. 이 좁은 구멍을 들여다본 순간
우리는 한 나체의 여성이 들판에 누워있는 모습을 포착하게 됩니다. 이 구멍을 통해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오직 한 번에 한 사람만이 볼 수 있는 이 작품은요, 관객에게 마치 몰래 숨어서 이 여인을 훔쳐보고 있는 듯한 느낌과 상황에 빠지게 만듭니다. 마치 이 부끄러운 장면을 들켜버린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는 미술관 안에서 우리가 공유하고 있던 미술관이 가지는 중요한 가치를 전달하고 그것을 공유하는 이 보편적인 가치를 특별한 설치와 관람 행위를 통해서 극단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죠. 지난 시간 함께 산책했었던 이 미니멀리즘은 특히 전시와 공간에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미술과 장소는 분리될 수 없는 관계였는데요. 사실 생각해보시면 성당의 조각이라든지 궁전의 천장화 같은 경우에는 건물에 고정된 채로 존재하면서 장소에 거의 속해 있었다고 볼 수 있죠. 이젤이 보급되고 작은 작품들이 등장하면서 작품은 점차 이동이 가능해졌고요. 작품을 둘러싼 이 배경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현재에도 대다수의 갤러리와 미술 전시실들이 고수하고 있는 아무런 장식 없이 순백의 방으로 만들어진 이 방의 형태가 바로 그것인데요. 하지만 미니멀리즘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작품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간과 그리고 공간 속에서 관객들에게 새로운 미학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지점이었습니다. 관객들은 작품과의 거리감 혹은 내가 만지는 이런 촉각, 이동 등을 통해서 작품을 느끼고요. 스스로를 인지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작품을 경험하는 공간이라는 것은 단순한 배경을 넘어서 작품의 확장이자 전시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됩니다. 더글라스 클림프는 이러한 미니멀리즘의 관람 방식을 장소 특정적 미술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는 공간 자체가 작품이 되거나 그것이 놓인 공간에서만 의미가 발생하는 작업을 지칭합니다. 마이클 애셔는 1970년 포모나 대학 미술관에서 공간을 작품의 일부로 사용하는 새로운 방식의 전시를 선보이는데요. 일반적으로 전시 공간 내에 설치되어 있는 이런 작품들이 아니라 갤러리의 건축물 자체를 작품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작가는 건물의 주요 건시 공간, 출입문, 그리고 연결되는 로비라는 공간의 모양과 구성을 변화시키는데요. 원래 있었던 이 전시 공간은 대각선으로 가로질러서 세워진 이 벽 때문에 하나의 공간이 아니라 작고 좁은 삼각형 모양, 그리고 큰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두 개의 형태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 두 공간을 지나가려면 아주 좁은 통로를 지나가야 하고요. 천정 역시나 입구 크기에 맞춰서 기존에 높았던 3.6m의 천장을 2.1m로 만들면서 전체가 마치 하나의 공간으로 이어진다는 느낌을 줍니다. 내부에서 바라본 이 문이 없는 입구는 마치 외부 전형적인 풍경이 그림처럼 나타나면서 움직임이나 이 공간 자체를 작품으로 승화시켰습니다. 프랑스 아티스트 다니엘 뷰레는 줄무늬의 화가로 알려져 있죠. 1965년 뷰레는 파리의 한 시장에서 차양과 천막으로 자주 쓰이는 줄무늬 천을 구입하게 됩니다. 이 천은요, 관청 건물에 흔히 사용되고 대중적으로도 흔히 판매되는 흰 선과 다른 색의 선이 반복돼서 그려진 형태의 천이었는데요. 뷰레는 이 천을 자신의 가장 주요한 재료로서 활용합니다. 사실 뷰레는 미술사에서 모더니즘의 추상 그리고 구상의 작품들이 실제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라고 비판하는데요. 미적으로 보기 좋은 도구로밖에 기능하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뷰렌에게 이 수직 스트라이프는요, 아무런 이야기를 전하지 않고 중성적인, 마치 거리의 이정표와 같은 장소나 공간을 지시하는 시각적인 도구로 활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식들은요, 기성품을 활용한 레디메이드 혹은 미니멀리즘과 비슷해 보이기도 하지만 뷰렌은 레디메이드와 미니멀리즘의 한계를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개념예술과 이 미니멀리스트들의 작품들은요, 외부에서 제작된 이 사물들을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술적인 문맥으로 뛰어들어서 스스로를 작품화시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물의 작품화는요, 바로 미술관이나 갤러리와 같은 예술 제도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고 덧붙이면서 미술관 문 밖에서는 그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예술을 결정하는 권위를 다시금 미술관에게 제공한다라는 모순을 짚어내고 있습니다. 뷰렌은 직접 미술관 바깥으로 시선을 돌리게 되는데요. 이 자신의 작품으로 도시의 거리를 점령합니다. 그는 거리의 벽,
공사장 가판대 위로 자신의 이 줄무늬가 그려진 포스터를 붙여서요, 자신만의 이 외부 전시를 만들어냅니다. 정부의 허가 없이 진행되었던 이 무단 벽보 프로젝트는 이미 붙여져 있는 광고 위에 덧붙여지기도 하면서 광고가 가지고 있던 이미지, 정치적인 슬로건을 가리고 자기 자신도 서명도 소개도 없이 붙여져 있기 때문에 붙여졌다 사라지는 이런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러한 작업들은요, 인시추라는 현장 설치 미술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라는 의미를 가진 라틴어인 인시추 작업은요, 무단 벽보에서 시작해 공원과 같은 장소, 레스토랑, 건물, 지하철 문이나 버스와 같이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개입하게 됩니다. 이러한 작업들은 일시적이면서 장소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요, 미술관을 벗어나서 창의적인 장소에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예술의 가능성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1971년 제6회 구겐하임 국제 전시를 위해 뷰레는 회화 조각이라는 작품을 완성합니다. 이 작품은 구겐하임 미술관 중앙홀에 설치된 거대한 줄무늬 현수막인데요, 천장에서부터 원통 모양의 홀을 가로지르면서 공간을 분리하는 형태로 내려오면서 전시되었었습니다. 나선형 계단을 따라서 내려오는 관객의 시야에서 현수막은 때로는 거대한 면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움직임에 따라 얇은 선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 설치물이 이렇게 수축과 확장을 반복하면서 전시와 회화, 조각, 건축에 대한 이런 경계들을 아주 모호하게 만들고요, 미술관의 건축물이 가지고 있었던 이 작품들과 건축의 이 위계적인 관계와 모습들을 변화시키는 효과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같은 전시에 참여했었던 미니멀 아티스트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평소 뷰레는 미니멀리스트들의 주장들을 비판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었는데요, 미니멀리스트들이 주장하는 이 시공간을 통해서 만들어진 순수한 미학적 경험은 미술관이라는 권위적이고 제도적인 공간 안에서는 순수하게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뷰렌을 당연히 못마땅하게 여겼던 미니멀 아티스트들, 특히 도널드 저드, 댄 플레빈, 조세프 코수스는요, 뷰렌의 작품이 자신의 작품을 가리게 된다고 반발하게 되고요, 당시 전시되지 못하고 철거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두 화에 걸쳐서 미니멀리즘, 개념예술, 그리고 공간에 대한 장소 특정적 미술의 역사를 잠시 산책해 보았는데요. 작가와 작품, 관객, 그리고 공간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이 관계들은요, 아티스트들의 예술과 관련된 노동의 변화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진과 디지털과 같은 변화된 기술적인 매체, 그리고 이와 관련된 새로운 미술사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